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는 경제지표를 근거로 주식의 매수 매도 타이밍과 채권의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경기의 순환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주식시장과 동행하여 움직이죠. 경기의 상승 시에는 대부분 경제지표가 회복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해당 구간이 노란색 회복과 녹색의 상승 영역이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정점에 다다를 때쯤 다수의 경제지표들에서 폭락을 예견하는 위험 신호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최고 정점을 귀신같이 맞출 수 있다면 바랄 게 없겠지만 경제지표들은 곧 경기의 정점이 다가오고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만 할 뿐 정확한 최고점까지 맞추지는 못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경기의 정점이 다가올수록 채권의 비중을 늘려서 다가오는 폭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락이 발생하면 채권으로 수익을 본 후 저점에서 다시 경기 회복을 알려주는 경제 지표들이 다수 출현할 때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경기의 상승까지 기다려 수익을 보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그림의 녹색 상승 영역의 한 80% 이상 구간으로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난 후 버블이 붕괴되면서 폭락이 발생했죠. 폭락 이전에 미리 경고를 해주는 경제지표들이 다수가 있고 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적 관찰하면서 경고음이 나오는지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폭락의 경고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나온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연속 둔화되는 이런 신호입니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미국 공급자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자들의 설문조사로 작성되는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가 연속적으로 둔화되면 주식시장이 폭락 또는 하락이 발생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2001년 IT버블부터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럽위기, 2015년 중국발 부채위기, 2018년 미중 무역분쟁 등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구간마다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폭락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건데요. 현재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위험 구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를 하라는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 아시는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와 생산을 줄여서 대응하기 때문에 생산, 재고 비축, 신규 주문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부진한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지표로 나온 겁니다. 만약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닌 미국의 소비 및 고용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지수가 하락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의 소비와 고용 등이 모두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면 기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소비와 고용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지수도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합의가 중요하겠죠. 뉴스에 집중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이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반등할 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다음으로 주의를 경고하는 지표가 바로 미국의 산업생산지표입니다. 미국 산업생산지표는 제조업, 광공업, 유틸리티 등에서 생산된 재화를 총 가격으로 산출한 이런 지표인데요.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푸른색의 미국 산업생산 증가율과 붉은색의 나스닥, 이 지수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산업생산 증가율과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생산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하는 구간이고요. 반대로 상승하면 주가도 오를 수 있는 이런 구간이겠죠. 미국 산업 생산이 하락한 것이 제조업 부분의 하락이 아닌 유틸리티 부분의 생산 감소가 이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또 기계류 등의 신규 주문 부분이 하락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두 가지 지표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종합을 해드리면 현재까지 미국의 소비, 고용 등 다른 주요 지표들에서 아직 경고음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미국 산업생산지수에서 하락의 경고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둘 다 미중 무역 분쟁이고요.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고용, 소비 등 다른 중요 경제 지표들이 전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합의가 타결되고 나면 기업들이 보류했던 이런 투자를 재개하겠죠. 그래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산업 생산 모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죠. 어떤 분은 장기 차트를 보고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단순히 위험하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께서는 10년마다 폭락이 왔는데 이미 2018년에 폭락이 와야 되는데 한 1년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를 근거로 보면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우려가 된다 말씀을 드렸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의 하락,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지표와 연관된 지표들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에 선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이 지표를 보면 약간 선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함께 움직인다 보는 게 맞을 듯한데요. 자, ISM 제조업 지수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와 뉴욕 제조업 지수가 더 빠르게 발표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하게 움직인다면 빠른 예측을 이 두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먼저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는 공업지대인 필라델피아 지역 약 25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부 펜실베니아부터 남부 뉴저지, 델러웨이 지역은 제조업체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현황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지수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에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를 자주 추적 관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는 그림과 같이 증시 하락 구간에 선행하여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연속 하락한다면 증시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연속 상승한다면 매수의 타임이겠죠. 그림처럼 최근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 지표가 반등을 하니까 발표될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 선행한다고 알려진 뉴욕 제조업 지수를 보겠습니다. 뉴욕은 사실 제조업 기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ISM 제조업 지수와 연관도가 높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통해서 ISM 제조업 지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최근 발표된 뉴욕 제조업 지수를 보면 17.8포인트 상승 흐름을 역시 보이고 있죠. 역시나 선행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현재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이에 선행한다고 알려진 두 가지 지표가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선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역시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최근 미중 고위급 회담이 결렬되고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인상을 했죠. 이미 제조업체의 생산 및 투자 심리는 충분히 둔화된 상태인데요. 고율 관세 부분이 이 투자 심리 그리고 제조업 지수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예측을 하기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달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돼야 알겠지만, 일단 선행성 지수는 상승하는 것을 전망하고, 반대로 미중 무역 분쟁 상황은 하락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현명하다면 딱 보합 수준, 소폭 오르거나 소폭 내리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만약 다음 달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추가 하락하지 않고 보합만 유지한다 해도 리스크는 조금 더 낮아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외인들이 매도를 지속해서 최근 코스피가 하락했는데요. 자, 이런 수급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죠. 자, MSCI 5월 리밸런싱이 28일 끝이 납니다. 1.9조 달러의 MSCI 이머징 지수에서 패시브 20에서 25%를 이렇게 반영을 하면 3.1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외인 투자금이 5월, 8월, 11월에 나눠서 유출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28일까지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1차 리밸런싱 기간이었고,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과 워낙 강세까지 겹치면서 외인 매도가 한 달여간 계속되었죠.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구두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을 하고요. 28일 MSCI 리밸런싱 이 마무리되면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일관하던 외인들의 수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5월 MSCI 리밸런싱이 끝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기 시작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해지고 국내 증시의 반등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에 선행하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와 뉴욕 제조업 지수를 통하여 미국 제조업 지수의 반등 가능성을 확인해 봤고요. MSCI 리밸런싱이 28일 종료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변화해서 매수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을 해봤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견디기 더 힘든 시장입니다. 결론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근거로 타결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이슈가 되는 이런 뉴스, 이런 사건들에서 증시에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것만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중에 끼어서 너무 불안한 관점에서만 주식시장을 보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